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 광범위한 이 실무 전 범위에서 지금까지 출제됐던 부분들 또 출제가 가능한 부분들을 뽑아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 기본 과정을 통해서 실무가 어떤 거다라는 걸 이제 살펴보셨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심화 과정에서 하고 가셔야 될 부분,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이 많이 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손쉽게 요약 정리로 문제풀이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공동체 관리 실무 범위를 다시 한번 전체로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목명은 공동주택 관리 실무. 자, 이렇게 되고요. 크게 이제 10개 장으로 공부를 했는데 행정적인 분야 5개 장하고 기술적인 분야 5개 장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우리 이제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개관, 여기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 주택,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택관리사 제도까지 살펴보셨죠. 자, 그리고 강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입주자 관리, 여기에서는 입주자의 정의, 또 관리규약,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또 분쟁조정위원회,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사무소, 사무관리를 살펴보셨죠. 관리사무소 관리, 그래서 문서관리적인 측면하고 또 이제 노무관리 관련되는 기타 법률, 또 4대 사회보험, 이러한 부분들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보신 부분이 대외 업무. 물론 이제 순서대로 하면 이제 대외 업무를 먼저 했었지만, 대외 업무 관리,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 또 리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셨어요. 자, 여기 이제 노무 관리 부분도 살펴보셨죠. 그 다음에 관리비와 관련된 관리비 회계, 혹은 이제 회계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이제 행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셨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기술관리 형태로 5개 부분을 살펴보셨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술관리 하게 되면 그렇죠. 기능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기능 회복. 그래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기본 기능을 회복시킬 것이냐, 법적 제도로 보수와 수선이 있었다 그랬죠. 보수와 수선. 그래서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단기적 처방인 하자보수와 장기적 처방인 장기수선 계획을 가지고 기능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건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고, 또 설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봤어요. 건물 관리에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기능이 떨어지는 요인이 뭐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요인이 뭔지도 살펴보셨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셨습니다. 자, 설비 관리는 굉장히 많았죠. 그죠? 물론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법령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세 가지, 물과 관련되는, 열과 관련되는, 그리고 기본이 되는 설비로 나누어서 살펴보셨습니다. 특히 이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환경과 안전을 살펴보셨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문제 문항수가 이제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된 조항은 안전 점검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법이 이제 개정된 부분도 올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올해 좀 이제 주의 깊게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실무의 이제 어떻게 보면 A에서부터 Z까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를 이제 잡은 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실무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건 이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럼 이제 심화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셔야 되고 어떠한 부분을 학습을 하실 때 어렵고 어떤 문제를 냈을 때 상대적으로 편차가 생기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단권하고 빨리 컴팩트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데 맨날 그 틀린 부분이 틀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력하셔야 되는 부분들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개관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나왔던 무엇을 뭐 또 누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 누가와 관련된 이 관리 주체에서 이제는 전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관리 주체의 업무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암기가 아니고요. 이제 관리 주체 업무 내용을 쭉 보시고 이런 내용을 관리처 업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이제 심화 과정에서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 방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건 이제 내용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혼합주택 단지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제 이게 이제 정확히 뭐다 또 기본적인 법정 관리 행태와 또 어떻게 다르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 주택관리사 제도까지 관리사 제도 또 그리고 벌칙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관과 관련해서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주택 또 관리 방법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그죠?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검토가 돼야 되고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어떻게 해서 사실은 이 사업주체 관리입니다. 이 사업주체 관리는 심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문항으로 물어보게 되면 이제 편차가 나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사업주체 관리 그러면 잘 떠오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동이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학습해서는 이게 잘 내 것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제 사업주체 관리.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주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뭐 전통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험과 관련해서는 층간소음 이건 이제 소음 관리에서도 검토를 해봤지만 직접 충격음 또 뭐 공기 전달 소음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면서 이 층간 소음에 대한 구분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되고 시험과 관련해서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문제가 분쟁이죠. 분쟁. 그래서 이 분쟁 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돼야 돼요. 심화 과정은 사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 과정 없이 심화 과정을 듣게 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게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쉬울 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대로 가치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남들보다 조금 한두 문제 더 맞아서 이제 여유 있게 합격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뭐 예를 들어 60점이다 그러면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죠? 우선 이제 기본 과정,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사무관리 측면에서는 여기는 아무리 심화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해도 극복이 안 돼요. 우선 이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여기를 어떻게 새롭게 하겠다 이런 측면보다는 기존의 내용들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다지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형태로 심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더 깊은 걸 끌고 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이 꼭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끌고 오는데 또 법이 뭐 개정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기본 과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기본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한다. 그리고 버릴 것을 이제 확실히 이제 버리고 가지고 갈 것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외 업무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 행위나 이 리모델링을 보셨는데 이 부분은 공부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렵죠. 리모델링은 양이 굉장히 많게 개정이 됐고 또 행위어가 관련된 그 별표는 이게 사실 쉽게 접근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는 요 두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만약에 심화 과정을 했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중요도 있게 정리할 거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그 10회 때, 뭐 15회 때 뭐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출제가 다량으로 된다. 뭐 10회 때처럼 4문제, 3문제 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정말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는 뭐 10회 때, 15회 때 제외하고는 그렇게 뭐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나오면 이제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와야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줄가르기를 할 때, 편가르기를 할 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특히 이제 행위와 관련된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요 관리비 회계는 기본 과정과 뭐 그렇게 뭐 심화 과정이 다르지 않아요.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뭐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관리는 범위가 워낙 넓어서 그냥 가는 거고요. 관리비 회계는 회계 관리는 너무 적기 때문에 뭐 기본 과정이나 심화 과정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화에서 해야 될 부분은 이제 개관 부분하고 입자 관리의 좀 깊은 부분, 또 대외 업무 관리에 완벽하게 이제 잡는 부분, 이러한 부분 위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 이제 행정 부분하고 심화 부분의 그 문항수를 보면 뭐 18대 22까지 점점 벌어져요. 처음에는 뭐 20대 20, 뭐 19대 21, 뭐 이렇게 추세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쪽 문항에 대한 대비가 이제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인데요. 이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은 문항수로는 법규 포함해서 5문제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부분에 그 심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죠. 응용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 시설관리의 법적 제도인 하자보수와 장기수선 계획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되는데 응용 계산 문제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 학습을 하는 형태로 가셔야 돼요. 이 자체가 실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장기수선 계획의 수선 주기나 또 하자보수 제도의 큰 흐름 같은 것이 잡히지 않으면 이제 이 문제를 좀 쉽게 내면 맞추는데 조금만 어렵게 내면 이제 틀릴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해서 절대 틀리지 않는다. 이런 특히 뭐 수선 주기까지도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건물 관리적인 측면과 이 설비 관리적인 측면은 여러분들 그 1차의 그 시설 개론의 도움 없이는 여기에서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설 개론을 이제 참조하는 부분이 되고요. 특히 이제 건축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 또 설비 관리와 관련된 이론적인 측면은
시설 개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법규적인 측면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 실무적으로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요 내용을 반드시 정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관련된 이제 소음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소음은 입주자 관리적인 측면, 나중에 이제 환경 관리적인 측면, 또 건설적인 측면,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다뤄지지만 아무래도 이제 새롭게 규정이 된 이 소음 관련된 규정,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설비 관리는 정말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출제 문항수도 뭐 15문제 이상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다 보니까 거의 뭐 요거 빼고 요거 법적 관리제도 빼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해도 여기 출제가 안 되고 뭐 2개 합해 하나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점점 이 폭을 좁혀가고 이 시설관리 폭을 확대를 시킵니다. 그 중에 특이할 사항은 소방과 관련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소방의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교재 뒤에 부록으로도 실었지만 여기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2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접근을 이제 1차적으로 심화 과정에서는 스프링클러라든지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옥외소화전, 주로 우리가 이제 다루어지는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일부를 정리를 할 거고요. 심화 과정에서 뭐 기본적으로 나와지는 소화 설비 정도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다른 뭐 예를 들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설비의 일부도 문제나 주관식계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한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문제 정도가 지난해처럼 출제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게끔 접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은 대비 없이 접근하게 되면 워낙 양이 많고 뭐 이게 접근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15회 이후는 꾸준히 이렇게 출제되고 빈도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심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 것으로 이제 만드느냐, 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기, 이게 어렵잖아요. 그 환기 설비에 N은 V분의 Q.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확실히 이해를 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또 전기 설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전기 용어 정리를 하면서 수전 설비, 또 군의 배전 설비, 전기 수용 설비, 수용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론까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는 것. 일반적인 급수나 난방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본 이론 내용을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급수나 여기 있는 뭐 난방 이러한 부분들, 일반 뭐 다른 설비도 마찬가지죠. 뭐 승강기 뭐 이러한 부분들. 다만 이제 계산된 부분과 관련해서 급수 설비 쪽에 계산 문제 정도를 심화 과정에서 좀 한두 문제 다뤄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완벽하게 만든다라기보다는 문제 유형을 잘 보고 접근할 것이냐, 피해갈 것이냐, 요걸 이제 좀 어떤 구분한다, 뭐 이런 의미로 접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 계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하지만 이 설비 관리 쪽에서는 정말로 이게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지만 유형화됐을 때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이는 나오지만 그래도 전면적으로 뭐 여기를 전부 다 맞춘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완벽하게 구분해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환경과 관련해서는 뭐 실내 공기질이죠. 실내 공기질 관련된 부분, 또 소음 관련된 부분인데 요 자체도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뭐 똑같이 뭐 기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반복하는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대신 이 안전관리에서는 요 안전점검을 위주로 주로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안전점검이죠. 그래서 주택법상의 안전점검, 또 시특법상의 안전점검, 또 어린이법상의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서로의 관련성, 또 어떻게 하는지 행위, 또 주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완벽하게 비교하는 것이 이제 안전관리에 있어서 이제 진행이 될 부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기본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정리된 부분도 있고,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놨던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조금 색깔을 좀 달리했던 부분들은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구성을 했을 때 편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진행을 했을 때 편차가 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하시다 보면 기본 내용은 뭐 훨씬 더 쉽게 정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심화 과정에 대한 이제 강의 계획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화 과정 첫 강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